안녕하세요, 김민대입니다. 펄리 경찰학 저희들 시즌2 21번째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갑니다. 행정행위의 철회 및 철회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라는 거 갑니다. 자,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3년이 지나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내보건칙에 위반됐다고 봐요.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몇 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나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너무 위법하다. 오케이, 맞는 말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오래됐다. 실내보건칙 위반됐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그 취소 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에 의하여 무면허 운전이 성립된다. 이게 2번 틀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자, 일단은 운전면허 취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를 받았다고요? 운전면허 취소를 받았습니다. 취소. 왜 취소를 받았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절도된 차량을 운전을 할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예요. 그래서 이제 받은 후에 그냥 얘는 계속 운전해. 자기는 절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차를 운전했단 말이죠. 차를 계속 운전했습니다. 왜? 절도를 안 했으니까. 계속 운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같으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다퉜죠. 나 너무 억울하다. 이거 절도 차량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취소 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서 운전면허, 왜냐면 절도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가 이제 취소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돌아가서 없어진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같은 경우는 공정력에 의해서 이때도 취소된 공정력에 의해서 이때 무면허가 돼야 된단 말이죠. 무면허. 근데 이래 되면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 자기는 무차 절도한 적도 없고 그 절도로 해서 취소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그 취소를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 운전을 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처분이 나올 때까지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공정력이 인정돼서 내가 그 기간 동안 무면허를 했다. 그럼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얘는 무면허 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자동차 운전해서 그 무면허 맞죠? 왜? 그런데 이제 이 취소 처분이 취소가 된 거예요. 왜? 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럼 새로운 처분이 나올 때까지 원래는 무면허가 돼야 되지만, 행정에 인정되는 공정에 의해서 무면허 운전이 성립돼야 되지만 이거는 예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본 거고요. 자, 처분 후에 원래 처분은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법사공 철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에, 자, 쉽게 해서 우리 법률에 법적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또는 우리 사정 변경이 있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요, 법률의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사정 변경이나 공익상 발생이 필요하면 취소 처리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 행정청은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여러분, 자, 우리 부담이죠. 부담으로 행정처분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반드시 처리한 거 아니에요.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사귀는데 오빠 우리 단기간에 합격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돈 많이 벌어줘야 돼 라고 해요. 그럼 단기간 합격 못하는 돈 많이 버는 또 반드시 처리하는 건 아니고 처리할 수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판례는 좀 특이하니까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행정조사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실래요?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벌금도 나야 되죠. 이건 형벌이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허 취소나 정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취소나 정지. 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행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 내용 놓고 머릿속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행정은 곧바로 대상자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 안 돼. 여러분,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그래서 임의적이라서
명시의 규정이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임의적. 그래서 행정조사는 임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사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행정은 곧바로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명시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 운영 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조사할 수 있다. 원칙은 정기적이다. 갑니다.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 요구서 등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출석하는 것을 원칙이다. 그래서 보통 징계는 5일이죠. 감찰은 3일이잖아요. 행정조사는 7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길게 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 요구서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협조하는 경우, 자발적인 협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출석 요구서 등 문서로서 할 수 있거나 혹은 구두로도 통지할 수 있어. 원칙은 문서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외적으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머릿속에 잘 한번 또 넣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찰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자, 경찰 책임입니다. 자, 경찰 책임의 원칙이란, 자, 경찰권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위험이 있는 상태, 즉 경찰 위반 상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만 발동돼야 한다. 자, 이게 뭐냐면 경찰은 경찰권을 함부로 발동하면 안 되잖아요. 경찰권을. 그 누구한테만 발동한다? 이 경찰 위반 상태에 있는 책임 있는 자에게만 발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경찰 책임 원칙. 함부로 하면 안 돼. 물론 긴급권 같은 예외는 있겠지만. 그러면 경찰 책임자의 고의 과실, 위법성, 위험인식, 책임 능력, 국적, 정당한 권한을 불문한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여기가 바다예요. 여러분, 바다. 철썩.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테라스도 놓고 그런 거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의자도 놓고 장소도 하고 있었단 말이지. 커피숍을 팔고 있었지. 근데 이게 태풍이 와서 이게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폴리스가 오는 겁니다. 치워주세요 라는 거. 이게 날아가면 시민들 다 다치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경찰 위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와서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고의 필요 없잖아요. 과실 필요 없잖아요. 저 허가 받았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 권한 필요 없고 고의도 아니고 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위법성도 필요 없습니다. 저 태풍 안 올 것 같은데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책임 능력 필요 없습니다. 사와디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럴 경우에는 우리 치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경찰 위반 상태죠. 그러니까 고의, 과실, 위법성, 위험인식, 책임 능력, 국적, 정당 권한 이런 건 필요 없고 다치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공공 안전과 질서에 위험이 있는 상태면 치워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도로에 사나운 개가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개의 주인은 자기 책임이죠. 방지 제거할 책임은 상태 책임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상태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경찰 책임자에 대한 행위 책임 아닙니다. 이건 상태 책임이에요.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경찰 책임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 책임자에게는 손실보상 청구를 인정돼. 안 되죠. 여러분, 적법하죠?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죠? 그럼 손실보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론 특별한 희생이, 그 희생이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가능은 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는 않는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적법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안 돼. 예의적으로 그 수인 한도를 넘는 정도의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는 예의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4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찰 책임에 관한 논의 중 옳은 것은요. 자, 경찰 책임의 원칙은 경찰 책임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맞죠? 그런데 경찰권 행사를 제한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경찰권의 제한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함부로 아무한테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경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경찰권의 제한이 이루기도 한다. 그러니까 야, 경찰권 어떻게 하면 발동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을 발동해야지. 그러니까 오바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찰권의 제한이 이루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갑니다. 타인의 행위에까지 경찰 책임을 지우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아니죠. 타인의 행위도 자기 행위로 봐요. 책임자 있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정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 명의 경찰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 경찰기관은 그중 한 명에게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하고 이때 나머지는 경찰 책임을 소홀된다. 아니죠. 여러 명의 경찰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한테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경찰 책임으로서 상태 책임을 부담하려면 소유권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당해 물고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여러분 정당한 권한 여부를 불문하고 얘를 불문하고 상관없습니다. 불문하고 라고 하셔야 돼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긴급 상태죠. 한마디로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장 옳지 않은 거. 우리 수업 시간에 뭐랬어요? 우리 샤핑을 하고 있는 탑스타 이렇게 머릿속에 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걔한테도 우리 팬들이 너무 많아요. 안 돼. 그 다음에 경찰도 자기 스스로 안 되겠어. 그러면 탑스타 보고 빨리 이동하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위험이 현실화되었거나, 여러분 현실의 목전에 급박한 상황 맞습니다. 여러분 목전에 급박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9 공무원의 원조 불응은 근거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경찰 스스로 또는 경찰의 위임을 받은 3자가 적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상태요. 있으면 쥐가 하면 되잖아. 없는 상태다라고 하셔야 되면 있으면 자기가 하면 돼.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경찰권 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찰 비책임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행해줘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결과제거총 같은 구제선이 마련돼야 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상 긴급상태는 샤핑을 하고 있는 슈퍼스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을 인단다. 오늘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침을 정복해야만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보통 밤에 늦게 자는 거 좋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공부하거나 일을 할 때는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를 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